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5.18 사건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을 광주 항쟁,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나 광주 항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 사태라고 쭉 표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객관적인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그냥 합창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던 사안에 대해서 재창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재창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도 무리입니다. 합창. 제가 합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를 사람은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은 안 부르는 행위를 제가 일단 합창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리인 것은 이 노래를 작사하는 데 관계한 두 사람의 이념적 성향이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 사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의 두 작사자, 왜 지금 두 작사자라고 하냐면 황석영,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환 씨가 쓴 시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 노래의 가사로서 이 개사를 했으니까 일종의 제2의 작사자, 제1의 작사자는 백기환, 제2의 작사자는 황석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백기환 씨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는 주장과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백기환의 통일 이야기에는 이런 대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온갖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거머쥐면 왕이 되는 사회이다. 남한 땅과 그 위의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미국의 독점 자본이고 오늘의 우리나라는 말로만 우리나라이지 그 알맹이는 모두 미국 납세의 짠틀 속에 들어가 꼼짝을 못하게 된 빚더미 나라. 다시 말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되어 있고 남의 나라 군대가 지배하는 창피하고 더러운 식민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좌편향적인 또는 반미적인 시각의 역사관을 또는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8.15 해방 뒤부터 한반도에 들이댄 빨대로 우리 민족의 피와 살, 기름과 뼈대까지 아주 사그리 빼가기 위해 그런 짓을 해왔으며 우리의 통일은 미국 독점 자본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된 자주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을 축출하지 않고는 통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축출되지 않는 통일은 이루어져 봤자 민족 전체를 미국의 노예로 만드는 통일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원칙과 맞지 않는 시각입니다. 반국가적, 반체제적 시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석영 씨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분은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1989년부터 해외 체류하면서 불법 밀립북 해가지고 김일성과
7차례나 만나고 이적단체 범민련 관련 활동에 개입되고, 그러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때 귀국해가지고 당국에 체포되어가지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8년까지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백기환, 황석영 씨 두 사람이 작곡한 노래이므로 가사도 문제지만은 두 사람이 작사에 관계된 노래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입니다. 예컨대 친일파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공식적인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줄곧 5.18 기념식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불려온 것은 자율적으로 불렀습니다. 합창을 따라할 사람은 따라하고 내키지 않는 사람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지정곡으로 만들어야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지정곡으로 만들어야 된다. 반대한민국적 활동가가 작사한 노래를 국가 지정곡으로 만든다. 이게 단어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국가적 성향의 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국가 지정곡으로 만든다. 반국가와 국가가 동일선상에 놓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도 국가 지정곡이 아닙니다. 그럼 애국가가 국가 지정곡이 아닌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 지정곡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국가보다 더 상위에 있고, 이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애국가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요구사항은 재창을 하도록 하자. 재창은 모두 다 불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노래를 공개적인 자리, 국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러도 적당치 않는 노래인데 이것을 모두가 강제로 부른다. 강제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부른다. 그렇다고 안 부른다고 벌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안 부르면 아마 여러 사람 카메라에 담겨가지고 안 부른 사람 얼굴을 비추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니까 광주 사태 관련자뿐만 아니라 6.25 참전자, 전몰자, 유족도 참여할 겁니다. 또 그런 단체, 안보단체, 보수단체 회원들도 거기 참가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강제 또는 의무화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합니다. 국가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싫은 사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노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왜 그 자리에 가면은 의무적으로 불러야 합니까? 자기 양심을 위반하면서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느냐? 우리의 국가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서는 한미동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다, 미국을 쫓아내야 그게 통일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사에 관계한 그 노래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국가가 강제한다면 그런 국가를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예컨대 박은혜라는 위대한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이 곡은 아주 장대하고 10시간 이상 되는 곡도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야성이 있고 게르만족의 그 신비한 또는 심오한 정신세계를 잘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박은혜가 작곡한 음악은 이스라엘에서는 2012년까지는 연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혜가 유대인 압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박은혜의 반유대주의적 성향 플러스 히틀러가 박은혜를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박은혜는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에 위반되는 작곡가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는 숭배하고, 한국에도 박은혜 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가지고 박은혜 음악만 즐기는 그런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2년까지 공개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계통의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라는 사람이 그 금기를 2012년에 깼습니다. 박은혜의 곡을 연주를 하면서 청중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은혜 음악을 연주할 텐데 여기 박은혜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는 저는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싫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이 노래가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 노래를 내키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부르도록 했다, 강요했다 하는 그런 비난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통성과 정체성,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국정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정한국사 교과서는 계급투쟁사관, 민중사관으로 쓰여진 좌편향 교과서의 잘못된 점을 고친 것입니다. 충분히 고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만든 그 국정교과서를 다른 좌편향된 교과서와 같이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하면 몰라도 그 모처럼 만든 좌편향
교과서 자학적 사관으로 쓰여진 분열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마치 운동사관으로 쓰여진 것 같은 대한민국의 건설 세력을 비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잘 선전해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적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해치고 있는 그 금정교과서만 계속 쓰도록 하고 그것을 바로잡은 국정교과서는 쓰지 못하게 폐기하게 한 것. 이것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든 사람 다 부르도록 일종의 강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 또는 훼손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진다면은 우려했던 국채 변경 내지 훼손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